EV9 기본 오디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고 RTA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음을 통한 분석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RTA 분석을 하고 시스템 분석을 하고 오늘 할 청음 분석까지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좋은 소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이고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튜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하고 가서 카우디오샵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음을 통한 분석을 할 건데요. 청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상태를 여러분들이 운전석에서 들어보시면 소리가 여기 표시된 것은 세븐드럼, 그러니까 운전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대시보드 위와 좌측과 우측의 스피커의 위치, 이것을 7개의 드럼 형태로 시간별로 나열돼서 기본적으로는 운전석에서부터 1, 2, 3, 4, 5, 6, 7번의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대로 드럼이 쳐줘야 음상과 보컬의 명료도,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관과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대로 잡힌 균형 잡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정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넓은 그 음상을 가지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운전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운전석 도어 스피커와 조수석 도어 스피커의 거리가 다른데, 이것을 순정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소리를 동일하게 듣는 것을 목표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시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운전자 기준으로 튜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음상이 잡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음상이 잡히느냐? 기본적으로는 좌측의 스피커가 가까우니까 좌측의 음상이 잡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히는 이유는 바로 위상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위상과 약간의 시간 조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상이 나왔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밖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무리해서 돈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돈을 들인 것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림상으로 봐도 여기는 명료하지 않고 이쪽은 명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효과는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사운드는 좌측에 보이는 이런 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과 RTA와 청음을 통한 분석이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순정 스피커는 가격이 워낙 저가이고 출력도 낮고 스피커의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명도를 올리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앞도어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이고, 출력을 올리는 것은 우퍼나 앰프 또는 DSP를 적용해야 됩니다. 고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대시보드 위에 챔버 형태로 장착을 해야 고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부드러운 중고음의 선율을 들으려면 트위터와 미드 우퍼가 위치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데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시간과 위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채널을 분리해서 바이앰프를 해주고, 가능하면 챔버 타입으로 세워서 고음이 내 귀를 향해서 바로 쏴주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어 스피커가 아래쪽에 있고 트위터만 있고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3웨이가 아닌 경우에는 센터 스피커가 필수입니다. 가끔 가다가 센터 스피커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야기하는 그런 카우디오샵은 여러분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소리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홈 오디오는 알지 몰라도 카오디오에서의 이 스피커의 방향, 그 다음에 이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떤 식으로 딥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위상 변화가 생겨서 소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챔버를 넣고 바이앰프하고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앰프나 DSP를 써야 된다. 이것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RTA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튜닝하는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지난 시간 것을 리뷰해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일한 스피커가 달렸고 이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마이크 3개를 설치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꺾인 것은 트위터가 별도로 여기에 이렇게 장착될 것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뺀 도어 스피커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운전석은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고 조수석은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파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이렇게, 순정 오디오의 이퀄라이저 출력 특성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 신호가 실제로는 같은 스피커에서 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스피커 자체에서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측정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운전석에서 측정을 했을 때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석에서는 저음이 내 귀에 들리지, 운전석 스피커에서 들리는 출력하는 저음은 내 귀에 적게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조수석 스피커가 출력하는 저음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미드레인지입니다. 이 미드레인지 약 400Hz, 400에서 500Hz 이 대역의 딥은 대부분의 카오디오의 조수석 스피커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일부 이렇게 운전석 쪽에서 약하게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상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위상을 제대로 얼마나 맞출 것이냐, 이것은 잠시 후에 어떤 부품을 써야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RTA를 통해서 봤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동일할지라도 운전석에서 들을 때는 다르게 들린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바로 DSP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3웨이의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앞쪽이 트위터와 미드 우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3웨이 구성이라면은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웨이를 구성하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거의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DSP 채널 수가 2개가 더 늘어나야 되고, 미드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스피커의 가격 자체, 그 사이즈에 맞는 것은 포칼 3KM 뿐입니다. 그렇다면 약 2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DSP, 성능 좋은 DSP를 써서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조율을 해도 2개의 스피커만 가지고 DSP도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평탄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드디어 센터 스피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제 튜닝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 정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아무 개념 없이 패키지가 얼마니까, 또는 이 샵에서 이걸 남들이 장착했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과도한 돈을 쓰게 되고 카오디오 샵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분석한 것을 반영하는 지금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시스템을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꾸며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좋게 만드는 첫 번째는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동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원 채널 2의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교체하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교체하게 되고 패시브 필터, 그러니까 수동 필터를 넣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정과 같은 채널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는 선명해지겠지만 방향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이 틀어져서 이상적인 사운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렇게
트위터의 2채널 2A 바이앰프 시스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에 각각의 채널을 부여하고 각각에 대해서 시간과 거리, 위상, 이퀄라이징을 해서 명료도 높은 사운드와 평탄한 이퀄라이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전에 설명드렸던 미드레인지의 딥 또는 저음 또는 중고음 또는 고음에서의 이퀄라이징 상에서의 딥이 발생하는데, 이 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센터 스피커와 조율을 잘 해야 되고 DSP를 좋은 걸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3웨이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3웨이로 가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능한 한 3웨이로 가지 않고 이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센터 스피커와 좋은 DSP와 이상적인 조율을 잘 하는 방법이다. 이 조율을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트위터입니다. 카우 오디오에서 트위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조용한 홈 오디오가 아니고 주변의 노이즈 자체가 워낙 큰 상태에서 내 귀에서 명료도 있게 소리를 감동적으로 느끼려면 좋은 트위터와 좋은 고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다가 세워서 내 귀에다가 바로 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음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순정 트위터는 구멍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제 스피커로 교체하면 트위터가 무조건 큽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제대로 내려면 트위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 트위터를 순정 자리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 주파수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제가 튜닝할 때 거의 대부분 밖으로 꺼내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이 도어 스피커가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어 스피커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매번 강조하는 딥, 특히 오른쪽 조수석 스피커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중음역대의 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피커가 센터 스피커인데, 이 센터 스피커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파형이 있습니다. 여기 글씨를 보시면 녹색은 FL, 녹색과 청색 조수석입니다. 녹색과 청색의 신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징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의 수평면을 보는 것과 같이 약간의 울렁임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퀄라이징한 이 파형은 동일한 파형입니다. 자, 그런데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려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스피커의 출력, 운전석과 조수석의 오디오 출력을 합하게 됩니다. 두 신호를 합하면은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두 개의 신호를 합해도 이런 신호 L과 R과 동일한 파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대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대역들의 음역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이 녹색선이 프론트의 다른 차종입니다. 프론트와 운전석의 파형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이런 보라색의 파형이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 이대로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면 L과 R을 합하게 되면은 바로 이 대역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RTA 파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평탄한 파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음역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위쪽에 EV9의 앞도어 스피커 LR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신호를 합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이 대역은 센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주파수 대역 약 250, 그 다음에 550, 그 다음에 약 1.2km, 그 다음에 약 2.2km 대역은 이런 엄청난 딥을 가지고 있는 센터 스피커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특정 음역대가 들리지 않는 센터 스피커의
고가의 스피커를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카오디오샵에 기부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튜닝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두 개의 신호를 합해도 이렇게 빨간색과 같이 원래 있던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 파형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바로 이런 식의 음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사실 모르십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원신호로 복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편편하게 하고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이 건물이 똑바로 쓸 수 있는데, 이 바닥 다지기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세우면 시간이 지나면은 집이 기둥이 약간씩 기울기 시작할 것이고 벽에 금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원신호를 찾아야 시간 조절도 할 수 있고 위상 조절도 할 수 있고 이퀄라이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신호를 찾지 않고 그 위에다가 튜닝을 해버리면은 뻘짓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카오디오샵에 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카오디오 사운드를 돈은 많이 지불했지만 반값만 가져온 것입니다. 500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250만원어치 소리를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프로세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우퍼입니다. 저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도어 스피커나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을 올리면 저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왜냐? 이 우퍼 6.5인치에 비해서 앞도어나 뒷도어의 도어 울림통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힘있게 고출력 앰프로 밀어주면 음압이 세지면서 저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울림통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저음은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6.5인치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울림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고 안에서 소리는 부딪히고 늦게 나오게 돼서 소리는 방방거리는 그런 저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음이 아닌 제대로 임팩트 있게 깔끔하게 전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음은 역시 우퍼입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우퍼를 설치해야만이 비로소 소리를 제대로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앞 스피커를 포칼 유토피아 정도의 등급으로 적용을 했는데 우퍼를 장착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 포칼 유토피아를 빨리 망가뜨리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물론 의도는 아니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6.5인치의 스피커에서 낼 수 있는 저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스피커는 그 스피커에 맞는 적절한 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콘지가 어느 이상으로 밀리지 않고 적당하게 음압을 받았을 때 뒤에서 다시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울림통이 너무 커버리면 이 콘지가 너무 많이 뒤로 밀려 들어가고 또 이 뒤에서 딱 맞는 용적의 인크로저가 음압을 그대로 다시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내부 공간이 커버리게 되면 뒤틀리면서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결국에 스피커의 콘지를 빨리 손상시켜서 스피커의 위상이 빨리 변하고 콘지는 늘어나고 결국에 특성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의 스피커를 쓸 때는 반드시 우퍼를 추가해서 이 앞도어에서는 서브우퍼 대역이 출력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카오디오샵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퍼 싫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설득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장사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고 고객의 선택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점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날 것이냐라고 청음 동영상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음 동영상 카오디오는 올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소리의 기본은 밸런스고
카오디오는 공간감입니다. 녹음을 하는 순간 이 공간감, 스테레오 음장감, 스테레오,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음상, 사운드 스테이지, 센터 스피커의 레벨, 보컬의 레벨, 고음의 레벨, 이 모든 것들이 이 스피커 안에 있는 모든 스피커를 마이크 하나로 딱 수음하는 순간 이 소리는 카오디오 사운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공간감은 당연히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카오디오가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소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얼마나 좋아졌냐 수십 번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카오디오 청음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 순간 사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호객하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고객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든 블로그를 보든 어떤 포스팅을 보든 카페를 보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점, 그 사람의 내실을 찾아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화면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모 업체에서 튜닝을 해서 온 차량입니다. 제품은 업텐 DSP, 유토피아 165XP, 그 다음에 트위터는 체인버고, 센터 스피커는 3.5 WM, 유토피아 3.5를 장착하고 왔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이퀄라이징 된 RTA 마이크 3개로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이퀄라이저 RTA 특성을 나타내는 파형을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객님이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측정을 해봤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대역 약 400에서 500Hz 이 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운전석은 딥이 적게 발생하고 조수석은 큰 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DSP를 써야 되고 센터 스피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조율을 할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저음은 서브우퍼가 없는데 고객이 저음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소리를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당하게 저음만 올라가면 소리는 어느 정도 들을만해지는데, 이렇게 많이 우퍼처럼 올려버리면 스피커, 이 비싼 스피커를 빨리 망가뜨리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튜닝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튜닝하느냐, 누가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카오디오 튜닝의 성패는 역시 샵을 잘 골라야 된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